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 예비 후보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 순서는 의정부 갑선거구의 국민의힘 전희경 후보입니다. 20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재선에 도전하는 전 예비 후보는 대통령 정무비서의 경험을 살려 의정부가 예전의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정부 갑 지역의 전희경 예비 후보. 일찌감치 공천을 받고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전 예비 후보는 의정부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온 의정부 토박이라며 의정부가 키운 준비된 새 일꾼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선거각오는 의정부가 교육 경쟁력, 일자리 등이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밀리거나 뒤지지 않게 기폭제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현장을 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의정부는 정말 주변의 다른 지역에서 살러 오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정부를 다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도시. 전 예비 후보는 부족한 일자리와 미군 공여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답이 있다며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으로 묶여있는 규제를 풀고 디자인 국가 산업단지를 만든다면 인재가 모이고 일자리도 생기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디자인 국가 산업단지를 만들어내면 고부가가치를 이룩할 수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디자인 대학 유치 또 좋은 학교를 유치하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면 인재도 모이고 일자리도 생기는 그런 동시다발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전 예비 후보는 국회의정 활동의 경험과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국정 전반을 들여다본 경험을 살려 의정부 발전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비에 정말 고속도로를 뚫어줄 사람, 그게 바로 의정 활동 경험과 또 국정 보좌 경험이 있는 저 전희경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 저는 정말 현명하게 또 따뜻하게 좋은 선택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이 지난 14일 장애인 치과 주치 시범 사업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4단계 시범 사업은 기존 부산, 대구, 제주 지역에서 진행되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중증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부 경증 장애인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습니다. 이용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인을 통해 본인이 이용할 의료기관과 치과 주치의를 확인하고 의료기관을 통해 예약 후 이용하면 됩니다. 포천 가평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윤국 예비후보가 일찌감치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3선 포천시장을 지낸 박 예비후보는 시민들에게 인정받은 검증된 일꾼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광역철도 확충 등 도시 경쟁력 강화를 핵심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박 예비후보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동안에 지방 정치만 해오다가 처음으로 이제 중앙 정치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가평 지역 같은 경우는 참으로 정말 참혹한 그런 어려운 지역입니다. 가평을 먼저 살려내고 포천에 그동안에 추진했던 사항들을 좀 박차를 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평거래에 현안된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접경지역이라는 접경지역에 일단 포함시키는 것이 제1과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포천에 전철 7호선을 120년 만에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이 120년 만에 유치한 전철을 속도가 함께 단기간에 이것을 완고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제1과제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초의회부터 해서 광역, 그다음에 군수, 시장 3선을 해오면서 입법과 행정을 두루 해왔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중앙 무대에 들어갔을 때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실질적인 행정하고 같이 해서 지금 포천과 가평의 어려운 지금 현 실정을 갖다가 타파해낼 수 있는 좋은 이런 경험과 지혜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도 민생이고 두 번째도 민생이고 세 번째도 이제 민생입니다. 이 민생을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도시 기반을 압축된 도시, 소위 얘기하는 컴팩트한 시티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현안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 인프라 문제가 우선적으로 조기에 추진돼야 된다. 지금 이제 가평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교통 인프라가 제대로 구성이 안 돼 있어 갖고 철만 되면 어려운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을 토대로 해서 이 관광 산업이라든가 법의 개정을 통해서 기업이라든가 민자를 유치하는 이런 방법, 그다음에 의료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포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현재 인구를 잘 또 지켜나가고 그 속에서 이 순환된 인구를 유입시켜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관광이라든가 기타 우리 도시에 맞는 이런 도농복합시에 맞는 기업 유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뒤에는 재임 시절에 육군단 부지 문제, 15항공단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이거는 단계별로 추진해야 된다. 지금 현재로서는 마치 육군단이 우리 포천 시민에게 그냥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한 이 부지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기하학적으로 엄청난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예산들이 정부라든가 아니면 민간 기업으로부터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지역의 일꾼을 찾아내서 뽑아서 이렇게 참혹한 이런 가평과 포천의 도시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물 중에서 다른 후보들은 검증받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검증받은 바도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은 기초의회부터 거쳐서 지방 정치를 해오면서 주민들로부터 충분한 검증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당선이 돼서 흔한 얘기로 이제 남들은 이제 그냥 외부에서 들어온 거는 바람에 따라서 하는 거는 이제 당첨이라고 그런다. 그리고 저희 같이 열심히 지금까지 자기가 해온 일을 인정받는 이런 것은 당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일하는 일꾼을 선출하는 그런 하나의 선거적인 혁명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가 지난 14일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적극행정 조감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전문가와 국민평가단이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우수 사례, 체감도 등을 평가했는데요. 의정부시는 5개 분야 12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적극행정계획을 수립해 실시했습니다. 특히 야간에 시민이 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면 바닥형 LED 등을 밝혀주는 시스템을 구축해 적극행정 우수 사례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실천으로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주시와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이 업무 협약을 맺고 초중고등학생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주시는 올해를 진로교육 발전의 원년으로 삼아 진로 진학 교육을 통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진로 체험처 발굴과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교육 기부 체험기관 인증제 관리 등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경기도가 개발에서 소외된 동북부 권역 6개 시군 가평, 양평, 연천, 포천, 여주, 동두천을 대상으로 제3차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기간은 오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이며 3,6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합니다. 경기도는 3차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6개 지자체는 다음 달까지 도에 지역별 사업 제출서를 제출해 타당성 검토와 컨설팅을 거칠 예정입니다. 특히 도는 이번 사업을 민선 8기 핵심 과제인 88조 원 규모 경기 북부 동부 대개발 구상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김동연 지사는 경기 북부 지역에 44조 원을 투입해
2040년까지 각종 사회 간접 자본 확충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4월 10일은)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앞선 4월 5일과 6일에는 사전투표도 진행됩니다. 어르신이나 장애인,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분들은 투표소로 이동해 소중한 한 표를 실현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요. 이렇게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은 투표 편의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먼저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과 어르신들은 사전투표 기간이나 선거일에 휠체어 탑승 설비 차량과 활동 보조인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사전투표일과 투표일 전에 미리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투표소는 어떨까요? 보통 투표 장소는 1층이나 승강기 같은 편의시설이 있어서 이용이 편리한 곳을 확보해 놓지만 투표소가 2층 이상에 위치해 있고 승강기가 없는 경우에는 1층에 별도의 임시기표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럼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투표사무원과 투표 참관인 2인 이상이 1층으로 가서 선거인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에 선거인이 지정한 사람이 투표소에서 수령한 투표용지를 대신받아 선거인에게 전달하면 선거인이 임시기표소에서 직접 기표하면 됩니다. 그리고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투표지 봉투에 넣고 봉함을 해 임시기표소 투표지 봉투 운반함에 넣으면 선거인이 지정한 사람이 투표소로 이동 후 기표자를 대신해 봉투째로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에게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선거인 본인이 지명한 사람이 없거나 가족을 제외한 1명인 경우에는 투표 사무원 중에서 2명이 되도록 선정합니다. 근력이 약하거나 손떨림이 있는 기표자는 특수형 기표용구를 활용하면 됩니다. 또 글씨를 크게 볼 수 있는 확대경 특수형 기표용구나 영상통화 수어 통역, 쉽게 설명해 놓은 투표 안내 자료를 통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이나 요양소에 장기 입원 중이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재자 투표 방식인 거소투표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면 되는데요.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이나 요양소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큰 걸음, 4월 10일 투표소에서 국민 누구나 한 표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권석화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구급 1호봉에서부터 한 6, 7년을 열심히 일해야지 기본 급여가 최저임금에 도달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구급 1호봉 최저임금제 적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0세 퇴직하면 연금을 65세에 받게 되어져 있거든요. 5년 동안의 소득 공백을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의원님들도 민원을 받으시니까 당연히 요구를 할 수밖에 없으시지만 좀 과한 요구를 하시거나 이제 봉사를 강요하는 부분이 있을 때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인 분들께서 괴롭히거나 아니면은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으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저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부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공유제, 공영주차장 증축 등의 속도를 냅니다. 시는 공영주차장 확충을 통한 도심 내 주차 환경 개선, 주정차 질서 확립 등으로 불편 최소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 행위 지도 단속 등을 추진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